할 건 연립 2차 부등식. 근데 연립 부등식 자체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연립 부등식은 이미 충분히 공부했던 거잖아. 그지? 자, 연립 부등식의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자. 자, 연립 부등식은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연립 방정식과 오해를 자꾸 많이 하거든. 연립 부등식 자세랑 연립 방정식 자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연립 방정식이라 하면 연립이라는 이 기호는 다 이렇게 쓰지거든. 이렇게 연립한다. 마찬가지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푼다고 할 때 이렇게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푼 기억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걸 우리가 풀어봤어. x 플러스 y는 3이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1 이런 거 우리 풀어봤잖아. 그지? 중학교도 다 배웠던 건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미수가 지금 몇 개? x, y 두 개잖아. 미수의 개수가 두 개니까 지금 등식도 몇 개 있다? 등식도 하나, 둘. 방정식도 존재한다.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이 그만큼 똑같은 개수만큼 존재하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 첫 번째 식이랑 뭐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을 뭔가 조작을 하죠. 식을 변형한다. 지금 우리가 식을 조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등식이지. 등식의 조작이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조작이다. 등식의 변형.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뭐 두 배하고 더하거나 아니면 뭐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식으로 유도하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세 개인데 그러면 식을 유도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x 플러스 2는 뭐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뭐 1보다 크다.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보면 미수가 한 개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수가 한 개로 돼 있어. 미수가 한 개로 돼 있는 식이 하나 있어. 완전 느낌이 다르다. 미수가 한 개인 식이 하나 더 있어. 두 식을 각각 푸는 거야. 각각. 따로따로. 첫 번째 식도 풀고요. 두 번째 식도 푸는 거지. 첫 번째 식 우리가 풀면 뭐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첫 번째 식을 각각 풀고 미수가 한 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미수 한 개가 되어 있는 걸 각각 푼 다음에 그 식을 수직선에 나타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면 첫 번째 녀석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서 답을 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의 접근이야. 그러면 2차 부등식도 특별한 게 없지. 그냥 차수라는 녀석이 차수가 2차로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차수가 2차로 되어 있는 부등식에서 부등식이 몇 개 있다? 여러 개 있겠죠. 연립이니까. 그래서 그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나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각 부등식을 풀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각 부등식을 푼다.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푼다고 할 때는 부등식은 무조건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각 부등식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녀석의 공통부분을 찾는다. 어디에다가? 수직선에서 찾는 것. A의 공통부분을 찾아낸다. 이 과정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풀어야 돼. 각각을 풀어야 돼. 자, 그럼 연립 2차 부등식. 계속 얘기하지만 각각을 풉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풉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강조를 조금 해보자면은 연립부등식에서 우리가 해석도 있을 거 아니야. 연립부등식도, 연립부등식. 연립 2차도 되겠죠? 2차 부등식도 상관없습니다. 이 연립 2차 부등식에 해의 조건 또는 해의 해석, 뭐 이렇게 나오겠지? 해의 해석,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각각을 풉니다. 제발. 부탁이야. 무조건 푸는 거야. 반드시 각각을 풀어. 각각을 무조건 풀어줘. 이게 무조건 첫 번째 생각이에요. 무조건 풀고 나서, 그리고 무조건 수직선에서 관찰이야. 수직선에서 관찰. 이것만 기억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연립부등식이라는 녀석은 그냥 딴 거 할 필요 없어.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요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얘만 가지고 연립부등식은 각각을 푼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공통범위를 찾아 해석을 할 때도 똑같아. 조건이 나오면 똑같아. 이런 걸 풀어 나갈 거야.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감시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자, 요거 2차 부등식이잖아요. 이항을 시키지. 부변이 0이 되게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요렇게 나왔어. 그럼 해는 요렇게 수직선을 바로 나타내죠.
수익성 나타내면은 첫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니까 자 크다 그랬으니까 양쪽으로 벌려주면 될 거야. 그죠? 이차함수 생각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어. 두 번째 부등식도 푸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1과 4니까 요걸 색깔을 살짝 바꿉시다. 두 번째 부등식은 빨갛게 줄을 딱 그어보면 요 색을 풀면은 1과 4야.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 4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지. 겹친 부분은 어떻게 돼? 겹친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겹친 부분. 아, 여기 등호가 붙어 있네.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칠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칠해줄 거야. 그럼 겹친 부분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겹친 부분은 시작. x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다예요. 뭐 대단한 게 없어.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1필수예제 2번 같은 거, 1번 같은 거 우리가 풀어보면요. 어려울 게 없지. 이런 거. 자, 첫 번째. 우리 계속 생각하는 거 무조건 풉니다. 1번 풀어줘. 1번. 인수분해. 7호 35니까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부등호가 바뀔 거고 자, 첫 번째 부등식 우리가 풀어보면요. 바로 수익성 나타내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그냥 색깔 하면서 5랑 마이너스 7이네. 여기 마이너스 7 여기는 5 찍고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빨간색으로 풀어봅시다. 2번이라 하면 2번을 우리가 풀면 6x냐?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 여기 3하고 2, 그 다음에 5,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를 하니까 3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우리 풀면 바로 여기 3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3분의 5. 여기가 크다 그랬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겠지? 이렇게. 그럼 겹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겹친 거는 이게 다 되겠죠. 파란색 부분이 답이 되니까 결국 이 두 녀석의 연립부등식을 해를 구하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뭐 2번 특별하게 낯선 게 없으니까 여기 3번만 좀 얘기를 해보면요. 3번 어떻게 돼? 3개짜리 부등식 앞에서 봤잖아. 3개짜리 부등식은 어떻게 하는데? 앞에 거 2개 따로 여기 앞에 거 2개 따로 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 따로 풀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앞에 거 2개를 우리가 풀면요. 2x 플러스 5는 x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우리가 왼쪽을 다 넘길게. 왼쪽을. 여기 이창 낭수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넘기는 게 낫겠지. 그리고 부등호만 이렇게 잘 살려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보면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보라 그랬어? 일단 판별식을 써서 허근을 갖는지부터 보자. 4분의 d 써도 되잖아. 그럼 반띵 제곱하니까 1이고 곱하니까 플러스 아이고 마음에 안 드네. 근해 공식 넣어야 되겠네요. 근해 공식에 넣어봅시다. 실근을 갖긴 가져니까. 자, 이걸 풀어볼게요. 자,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x란 녀석은 2차항 계수분해 1차항 계수 부호바꾸니까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부호바꾸고 하니까 6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이게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수직선 나타내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요렇게 큰.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파란색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x제곱은 7x 플러스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8하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루트 6은 루트 6이 대충 얼마쯤 되죠? 2점 얼마쯤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점 얼마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거든? 얘가 어쨌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어.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8은 당연히 1 플러스 루트보다 훨씬 큰 수니까 8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풀면은 작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네. 빨간 거는 이렇게 길게 될 거고 겹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걸 두 개 연립하시오 그랬으니까 연립하면 겹친 걸 찾을 거야. 빨간색이면서 파란색을 찾는 거니까 답은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돼요. 자, 4번에서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절대값 들어가도 쫄 필요가 하나 없어. 4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을 풉시다. 자, 여기 1번 요 부등식 우리가 풀면 절대값 상수네. 절대값 상수니까 어떻게 돼? x-1은 3보다는 적게 가야 되고 마3보다 적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되죠?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짧아야 되니까 이게 풀면은요 정리하면 이항시키면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다시 1을 더하면 요렇게 되겠다. 이거 수직선 나타내면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부등식, 2차 부등식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정변에 정리하겠지. 2 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는 3보다 크다. 자, 이항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2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뭐 인수분해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 경계값이니까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2분의 3은 4보다 작잖아. 너무 좁게 했네. 자, 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삑삑 이렇게 되고요. 자, 등호 붙어 있는 거 보시고 등호 붙어 있는 거 깡깡 칠해줄 거야. 자, 두 녀석을 연립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라 그랬으니까 겹친 거 찾아라 이렇게 된 거지. 겹친 거 찾아라. 찾았다?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어?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지? 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해가 주어졌다.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엄청 중요한 얘기야. 부탁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라볼 때 미정계수가 이렇게 있잖아. 미정계수가 있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해석 문제야. 해 조건 문제 이런 거지. 얘는 지금 해석 문제. 자, 해석 문제를 볼 때도 연립부등식은 해석할 때도 관점이 똑같아. 첫 번째, 무조건 푼다야. 제발 각각을 푸세요. 각각을 푸세요. 다시 한번 봐. 각각을 풀 거야. 첫 번째 1번 풀 수 있는데요. 자, 2번 풀 수 없지 않아. 무조건 풀려야 돼. 아니면 수익선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 다시. 어려운 거 인정. 어려운 거 인정. 이거는 어려워. 근데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풀어야 돼요. 부등식은 각각을 푼 다음에 수직선에서 관찰만 해석이야. 수직선에서 뭔가 해석할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야 무슨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수직선에서 나타낼 거 아니에요. 무조건 풀려야 돼. 자, 1번 우리가 풀어보면 1번 부등식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x-3,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2번을 풀어야 돼.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2번 푸는 거 오케이. 자, 이제 해석할 때 잘 들으세요. 2차 부등식은 반드시 뭘 기준으로 이렇게 미지수,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을 때 누가 주인공이 되냐? 반드시 요 자리가 주인공이에요. 요 자리가. 반드시 요 자리, 여기. 응? 누가? 상수항. 상수항이 무조건 일단 곱으로 되어 있어야 돼. 곱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돼. 곱으로 돼 있어야 돼. 곱으로 안 돼 있는데요? 곱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곱으로 만들어야지. 다시. 상수항이 무조건 곱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곱을 쪼개기 해보는 거야. 자, 얘가 2a잖아요. 2a니까 쪼갤 때 무조건 1 곱하기랑 2a 쪼갤 수 있어. 그 다음에 2랑 a로 쪼갤 수도 있지. 물론 부호는 왔다 갔다 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데 이제 뭘 관찰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야. 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 a 마이너스 2. 마 a 마이너스 2야. 마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로 쪼개지는. 곱해서 상수가 되고 더해서 1창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엥? 다시 한 번 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잖아요. 여기 어차피 1,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야. 자, 여기 곱해서 2a가 되는 수는 1, 2a도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2a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크로스 해가지고 더한 녀석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더라.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마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무조건 풀어야 돼. 안 풀리는데요? 그러면 끝난 거야. 무조건 풀어야 돼. 각각을 풀고 나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아는 거 있는 거부터.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잡고, 여기는 3 잡고, 이렇게 꺾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은 하나는 마이너스 2야. 하나는 a고요. 파란 거. 마이너스 2는 경계값 찍으면 되지. 이렇게. 그런데 연립한 녀석이 겹친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돼? 여기가 칠해져 있으면서 당연히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겹친 부분이 돼야 되니까. 겹친 부분이 이 자리라고 그랬어. 해석할 부분이. 조건이 그러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무조건 여기에 와야 되는 거야.
A가 여기에 와야 되는 이 수직선에서 이제 뭘 관찰할 거냐? 관찰하는 자세가 뭔데? 관찰하는 자세. 자, 연립부등식은 각각을 푼 다음에 해석하는 건데, 그 해석이 어디에서 한다 그랬죠? 수직선에서 한다 그랬어. 그럼 수직선에서 뭘 관찰하는데요? 수직선에서 뭘 관찰하기, 뭘 관찰해요? 크기를 관찰하는 거지. 범위를 관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라 그러지. 범위를 구해보자. 자, A라는 수가 어디보다? 마이너스 1이라는 수보다 어느 편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 작아요. 근데 A라는 녀석은 무슨 수야? 미지수야. 이 미지수가 움직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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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왼쪽에 있는데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등식 다시 그릴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부등식에서 A가 얼마라고?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로 바뀌겠지? 요때 상황을 다시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지?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작다.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칠해져 있는 거야. 그지? 까만 건 안 돼가 있고. 그럼 겹친 걸 말해보세요. 말한 거, 뭐, 겹친 걸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겹친 거 말하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죠? 파란색에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까만 거에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겹치지 않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까만 거는 2가 있어. 파란 거에도 2가 있으니까 2는 등호가 들어가겠지. 자, 조건 그대로 만족하죠. 되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등호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건 알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음?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반드시 각각을 풀자. 두 번째 수직선에서 범위를 관찰하자. 자, 이게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등호가 성립할까? 성립하는지 하는지 판단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려봐야지. 반드시 그려봅니다. 연립이차 분식 해석은 그냥 모든 문제가 똑같아. 그냥 각각 무조건 풀어. 풀고 나서 수직선에서 관찰하고 범위를 관찰한다. 예. 그 녀석이 진짜 옆에 있는 수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지? 왼쪽에 있는 수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지? 오른쪽 수랑 같아지면 조건을 만족하나 안 하나 꼭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 기본부터 챙기고 나랑 수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 필수예제 봅시다. 필수예제. 앞에 잠시 빼먹은 거 있네? 없죠? 자, 12번, 필수예제 22번 봅시다. 22번.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고 그냥 문제 두 번 푸는 거야. 첫 번째, 다음 2차 분홍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생각나? 판별식 써야겠지. 자, 4분의 D 써도 되고요. 자, 반띵 제곱하니까 4K 제곱이고. 양 끝에 곱한 거에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9인데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어.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하나 생성될 거고. 두 번째, 이 2차 부등식은 실근을 갖는다 그랬네요. 자, 2차 부등식 실근을 가지니까 마찬가지 판별식 D를 쓰면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4K. 자,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지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부동식이 만들어져. 부동식 몇 개? 두 개. 부동식 이 두 개, 1번, 2번을 서로 무엇하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해서 풀자. 그거 풀면 돼요. 그냥. 빨간 거 우리가 풀면은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 합차로 인수분해 하니까요. 자, 이거를 수익태 나타내 봅시다. 수익태 나타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는 2분의 3,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파란 거 풉시다. 파란 거는 K로 묶으면 K-4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4니까 0 하나 찍고 등호 붙어 있으니까 0 찍고 4 찍고 크다 그랬으니까 양쪽으로 쭉쭉 벌려주면 되죠. 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 까만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빵빵빵빵 칠해주면 되니까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 x가 아니죠.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족하겠지. 어려운 건 아니야. 연립 2차 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서 얘는 그냥 틀리면 안 돼. 자, 이거는 암기를 좀 해봅시다. 이 문제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둔각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삼각형 따로 보고 둔각을 따로 봐야 돼. 삼각형이 될 조건과 둔각 조건을 따로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여서 힘든 거거든. 그 삼각형이 될 조건이 뭔데? 자, 삼각형이 될 조건부터 먼저 봅시다. 삼각형의 세변. 세변이, 세변이 삼각형을 이룰 조건.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 응? 세변이 삼각형의 이룰 조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요. 4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가장 긴 변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작아야 된대. 나머지 두 변의 합. 나머지 적을게요. 나머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생각. 그렇지? 이거 딱 나와야 돼. 삼각형이 되는. 세수가 삼각형을 먼저 이루고 나서 둔각이 되는 거지. 음각 삼각형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삼각형이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 삼각형이 되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아. 정삼각형.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인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 그러면 직각이 되는 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제곱 합보다 크면 둔각이 되는 거지. 삼각형을 이루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을 가지고 다시 보자고요.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건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생각하면 시험장에 못 풀어. 그냥 땅 이거 각각을 풀어가지고 둔각과 삼각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빨간색 삼각형부터 먼저 생각하자. 가장 긴 변은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긴 변 x 플러스 1이 나머지 두 변의 합 2x-1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를 풀면은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둔각이 되려면 어떻게 돼? 가장 긴 변의 무엇이 제곱이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보다 같으면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 그지? 그러면 더 커야겠지. 둔각은 더 기니까. 직각의 빗변보다 더 기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뭐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되고 x제곱 플러스 이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양변에 x제곱 똑같은 거 지워 나가면 되겠죠? x제곱 지우고 x제곱 지우고 플러스 1 플러스 1 지우고. 와, 엄청 쉽네. 음. 여기서 풀면 나면 옮기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인수분해하면 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 풀자.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x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0과 4니까 0 찍고, 4 찍고, 0과 4 사이드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연립해서 푼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x는 2와 4 사이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냥 암기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 조건이니까 여기까지. 별로 많진 않아요, 오늘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